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단행하는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2명이 포함됐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과정에 기소된 사람이 600명이 넘지만 지난 3월과 이번 연말 두 차례 특사를 통해 사면된 사람은 21명뿐인데요. 지난 5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정부와 제주도의 사과, 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까지 요구했지만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서기를 바라며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어제 저녁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8명이 다쳤는데요. 오늘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은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재심 재판으로 명예를 회복한 4.3 수영인 피해자들을 선정했습니다. 연말 대담을 통해 수영 피해자인 오희춘 할머니와 수영인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를 만나봅니다. 시청자의 참여로 이뤄지는 고팡 뉴스, 세계자연 유산 성각자 고 부종유 선생의 숨결이 배어있는 김영초등학교로 떠납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3년을 맞아 실태와 개선 방안을 심층 취재한 연말 기획 순서입니다. 제주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노력에도 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일본 교토에선 인구가 느는데도 쓰레기 발생량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안서연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일본 교토시의 한 마을. 할아버지가 차곡차곡 모은 신문 뭉치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100여 가구가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에서 정해놓은 자원물 회수날이기 때문입니다. 배출 약속 장소에는 회수업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해당 재활용 업체가 와서 직접 가져가도록 합니다. 家の中で1ヶ月間新聞紙を貯め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それっていうことも大変なんですよね。でそれを下げて場所まで移動さすっていうその重いものを移動さすっていうのも大変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資源を大切にするっていうのが目的で始めたことなんです。 이처럼 교토시에서 커뮤니티 회수 제도를 운영하는 공동체는 3천 곳이 넘는데 자원화하고 싶은 품목과 날짜는 시민들 스스로 정합니다.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은 교토시의 생활 쓰레기를 10년 전보다 7만 톤 가까이 줄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새 인구는 10만 명 넘게 늘었는데 생활 폐기물은 2007년 28만 9천 톤에서 지난해 21만 3천 톤으로 크게 줄어든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뒤에는 자원물의 행방을 투명하게 알리려는 행정당국의 노력이 있습니다. 교토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서 회수한 생활 쓰레기들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알리고 재활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추이를 공개합니다. 분리배출을 돕기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운영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요일별 배출 품목을 안내하고 쓰레기 감량을 통해 꽃을 피워내는 도전도 있습니다. ゴミの原料といいますか資源物としてどういうふうに最終的に活用していただい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ご理解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さらなる環境循環型社会について対しての意識の拡大というか向上という点を狙っております。 행정당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토시에선 태우거나 매립해야 할 쓰레기들이 꾸준히 줄면서 자원순환 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선입니다. 행정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쓰레기 감량을 이뤄내고 있는 교토시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본 요코하마시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안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요코하마시 중서부에 있는 토츠카 자원선별센터입니다. 재활용품 분류 작업으로 분주한 이곳 한켠엔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보여주고 게임을 통해 체험해 보도록 합니다. 小さい時からこういう分別を植え込むことで将来子どもたちにその分別を引き継いでもらう将来の未来のためあともう一つは家庭に帰って 교육은 학교로 이어집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들에게 배포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하는지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2010년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3R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그 결과 10년 새 인구는 꾸준히 느는데도 쓰레기 발생량은 43%가량 줄었는데 그 중심에는 연간 10,000번이 넘는 홍보 교육이 있습니다. また学校に出向いたり保育園に出向いたり、地域に出向いたりそういったことでいろんな場面を使って、啓発をさせていただくいろんな場面でこのゴミの問題を伝えていくことによって市民の皆様の一人一人の行動というところにつながっ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책을 쉽게 만들어 배포하고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까지 따라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도 제작합니다. 특히 쓰레기를 최대한 태우는 형태로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의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한 행정기관의 꾸준한 노력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성큼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SNS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3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15m 길이의 대형 고래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야간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발견한 이 고래 사체는 멸종 위기종 밍크 고래로 추정되면서 이목이 집중됐죠. 이 뉴스는 현재까지 1,500여 명에게 전달됐고 200명 가까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초 제주해경은 발견한 어민에게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었지만 DNA 감식 결과 참고래로 판명나면서 이 고래 사체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게 됐는데요. 해양생태계보전법에 따라 보호종인 참고래는 가공과 유통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고래가 제주에서 발견된 건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해양생태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어제 저녁 관광객들이 머물던 서귀포시 한 건물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속보입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등 8명이 다쳤는데요.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깨진 유리창 사이로 화재 조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뻥 뚫린 지붕이 폭발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해당 건물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됐지만 지난 10월 폐업해 폭발 당시에는 민박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건물에 있던 12명은 소유주의 지인 등으로 26일부터 관광차 제주에 내려와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 당시 4살과 7살, 10살 등 남자아이 3명을 포함해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처음에 의식을 잃었던 10살 A군은 현재 상태가 호전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스레인지를 켠 지 5분 뒤 폭발이 일어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감식에서는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 폭발이 설비의 문제일지 아니면 안전상의 어떤 점검상의 문제일지 그다음에 내부 사용자의 어떤 오류가 있을지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찰은 건물 붕괴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당초 창고였던 해당 건물을 민박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오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에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당초 성산읍 고성리 일대 부지에 65만 제곱미터 규모로 해양 경관을 중심으로 숙박과 레저 등의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977년 이 사업 부지가 처음 유원지로 결정됐고 1991년에는 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03년에 국제공모로 보광제주가 사업 시행자로 결정돼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보광제주는 2011년 말까지 3,870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해중 전망대, 오션 컬처관 등을 짓겠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지난 2008년 투자진흥직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줬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사업 추진은 더디고 국공유지로 헐값에 사들였던 단지 내 미개발 토지 3만 7천여 제곱미터를 중국 자본에 팔아넘겨 40억 원 넘는 차익을 챙기며 땅 장사를 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죠. 반면 사실상 콘도 외에 별다른 투자 실적이나 관광시설, 주민 고용 등에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제주도는 사업 기간을 계속 연장해주며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노조가 제주시 조천읍 삼다수 공장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사측의 단체 협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경수 사장의 사표만 수리됐을 뿐 사측에서 어떤 협상도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합의했던 명절 상여금과 성과 장려금 인상, 미화와 격리, 검사직 등 특수직군의 직급체계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사측은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경호 상임이사를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정하고 실무교섭 대표단을 새로 구성해 이르면 오늘 중에 추가 노사교섭에 나설 계획입니다. 성산읍 신양리 주민들이 더 이상 난개발을 지켜볼 수 없다며 섭지코지 일대 투자진흥지구를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신양리 마을회는 도민의 방에서 회견을 열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으로 인해 자연은 파헤쳐지고 일부 국공유지는 부동산 투기 장소로 전락한 반면 지역 주민 상생 발전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개발 사업자인 휘닉스에 대해 지금까지 특혜와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의 강한 돌풍이 불어 3,300여 제곱미터 감귤하우스 한 동이 뒤집히고 주택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순간적인 돌풍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으로 주택이나 건물 절반 이상이 파손된 경우는 재산세 전액을, 침수된 경우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고 농경지가 매몰 또는 유실되거나 농작물이 폐작됐을 경우 피해 면적에 한해 재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1,700여 명이 2억 원 정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막 서럽고 못 살아 진짜. 고문이는 고문은 다 당했죠 뭐. 청춘은 완전히 이제 망가뜨려 본 거죠. 그 추억 이름은 나 저설로도 구불이 안 가겠어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영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정과 기록은 당장 군법회의에 패부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영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 없었는데 죄로 해서 어디 갔다 온 것이 제일 억울해. 난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2019년도 이제 단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은 다사다난했던 올해의 인물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70년 만에 군법회의 재심 청구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18분의 4.3 수영인을 선정했는데요. 이 자리에 이 재판에 참여했던 수영 피해자와 또 재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도민연대에서 나오셨습니다. 오이춘 어르신 그리고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대표님은 2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지난 10월 말에 예. 그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사무실 나가고 또 저희들 재판 사업도 있지만 전국 순례 사업 또는 도내 순례 사업 또 토론회 또 그 실태조사 수영인 실태조사 보고회 이런 행사를 하면서 꽤 하루하루를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바쁘셨군요. 예. 네. 대표님께서도 앞서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예. 저희 KBS 제주방송 총국에서 올해의 인물로 예. 이 재심 청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신 18분의 수영인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정말 뒤에서 묵묵하게 지원해줬던 입장에서 어떤 예. 소회가 좀 드십니까? 예, 오랫동안 준비도 했습니다. 그냥 연초부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받았고 또 형사보상도 받았고 이제 국가배상도 좀 청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은 수영 우리 생존자와 더불어서 기뻐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안이 끝내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좀 아쉽죠. 네. 새해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부 다 풀리는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10월에 수영인 8분에 대한 2차 재심을 청구를 했죠.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1차 재심 때도 한 10개월 개시 결정까지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개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중에요?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견된 수영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도민은 2,530명입니다. 예, 2,530명. 이 가운데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받은 분이 이제 겨우 18분이에요. 18분이죠. 네. 다른 희생자분들과 또 유족들이 일일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4.3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또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쉽죠. 안타깝고요. 희생자의 명예회복 또 희생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일일이 재판을 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그래서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얼마나 설득하고 또 그분의 야당의 동의를 얻는 작업들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이를테면은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얻지를 못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얻지를 못했는데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작업, 동의를 얻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점들은 아마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때 아주 심각하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요. 4.3 생존 희생자가 고령이라는 점 국회가 부디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이춘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네. 서귀포에서 오셨죠? 네. 이곳 이 방송국까지 오시느라 좀 힘드시진 않으셨는지요? 네, 미르 자꾸 재판 받으러도 다니고 또 혼들이 한 번씩 우리 회원들이 모여그네 식사도 하고 해서 윷집 오듯이 수월하게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참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이번 재심 청구를 통해서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을 하셨습니다. 우선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명예 회복된 것을 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도민연대에서나 이 연구원들 미경인의 이제
사모님네 못 알아들으냐 참 많이 노력해준 덕택으로 명예회복도 되고 모든 일이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재심 청구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머리 생각이 복잡한 드셨습니까? 것은 무식하고 몰랐으니까 재심 청구가 뭐산디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네. 좀 이렇게 헌들이 몇 번씩 다니고 재심 청구를 한다는 것이 좀 모든 어른들 덕택에 깨달았습니다. 예. 근데 재심 청구가 이런 거다 이렇게 혹시 뭐 대표님을 통해서 듣고 나서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생각이 드셨어요? 기분이야 좁지. 재심 청구 한다는 것이 기분이야 좁게 견디 뭐 모든 것이 파급치 못해 가지고 다 재심 청구한다는 것이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모든 어른들 덕택입니다. 이 대표님들이나 연구원들이나 이 비경이네 사모님네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준비한 과정은 뭐 밑에 다 이 좀 도민연대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는 오라고 하면 오라고 가고라고 하면 가고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모든 어른들 다 덕택 좀 다 공을 못 갚겠습니다. 도민연대에서 큰 역할을 정말 해주신 오이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힘든 일이 없다고 하시면 사실 힘들었죠. 특히 그 18분을 처음이야 힘들었죠. 다 이렇게 모아진다는 게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서로 알지도 못하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오이천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우리 할아버지들 적극적으로 모이게 하고 또 모임도 이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모임의 명칭도 좀 갖자. 그거 제안도 하시고 또 실제로 또 부회장으로서 그 역할도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오이천 할머니 공이 크죠. 예. 올해 초에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을 때 또 어르신께서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뒤늦게나마 정말 71년 만입니다. 명예를 회복하게 되셨는데 그때 기분 어떠셨습니까? 그때 기분은 뭣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같이 수용소 생활 하던 분들 좀 죄없이 다 희생당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우셨군요. 예. 그게 뭐 서름의 울음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기쁨의 울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70년 세월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서름에도 울어지고 그 수용소 생활 죄없이 아무 분시도 모르게 수용소 생활한 생각해서 명예회복됐다는 것이 진짜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네. 또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그때. 것 같습니다. 앞서 공소기각 받은 그 수용인 분들 지금 형사 보상까지는 마치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를 했죠. 이건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 지금도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지금 이미 제출했고요. 11월달 지난달이군요. 10월달에 국가배상 청구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들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4.3 재심 재판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면 국가가 이 4.3 사건에서 물론 4.3 특별법은 만들어지고 보고서도 만들고 또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도 하고 형사보상까지 했지만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완전한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죠. 또 국가의 범죄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어르신 예전엔 4.3은 정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4.3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요. 또 명예 회복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고 있거든요. 혹시 이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식들한테도 진짜 재판 받기 전에는 내가 수용소 생활했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은 창피도 하고 자식이 알면은 또 뭐라고 할까 해서 진짜 비밀을 지키면서 71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할 과정이 나니까 자식들도 알고 또 자식들도 알아서 또 보호자로도 같이 따라다니고 해서 많이 흐뭇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그 뜻을 모으는 이런 작업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고마우실 것 같습니다. 올해 초 4.3 수영인들의 재심 재판 판결에 힘입어서 현재 4.3 생존 수영인 2차 재심 청구와 또 4.3 행불인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인데요. 아무쪼록 이 재심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어려운 걸음 두 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들의 포부와 공약을 들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방송 순서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들 가운데 개인 일정을 고려한 섭외 순서에 따랐는데요. 오늘은 최승민 기자가 제주시 갑선거구에 나서는 양기련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40년 동안 정치를 공부한 정치학 박사이자 국립대 교수가 현실 정치에 처음 뛰어들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양기련 예비후보는 56년생 63살로 20년 동안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수회장과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치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게 후보의 신념입니다. 양 예비 후보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변하며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딱 10년만 봉사, 헌신, 지역사회에 제주도민에게 특히 어려운 사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난 정치다. 핵심 공약으로는 제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해저고속철, KTX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충청과 호남, 제주를 연결하는 경제선을 만들면 역세권 형성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철도 타고 와서 그다음에 일반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여 다니면서 먹고 사고 잠자고 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삽니다. 그래서 저는 KTX를 제1공약으로 넣었고요. 이 때문에 제2공항은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해저 고속철이 생기면 제주에 오는 관광객 수요를 기존 제주공항과 분담할 수 있고 정석 비행장을 활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중산간 한라산 빼버리면 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제2공항을 굳이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을까? KTX가 오면은 그거 타고 오면 되잖아요. 용담공항으로 기존에 온 사람이 오고 넘치는 사람은 철도 타고 오고. 양 예비 후보는 제주 미래 발전 방향으로 경제 성장, 청정환경 보전과 함께 다양성을 꼽았습니다. 기존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목소리를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이주민 또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난 이 다양성으로 봐요. 그래서 미래의 방침을 경제 발전, 청정, 다양성.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한 걸음씩 느리지만 꾸준히 걸으면서 도민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과정 거치면서 도민들에게 한 표를 혹은 마음을 한 분이라도 더 양기련 저에게 끌어올려 하면은 지난 한 제가 성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치인으로 깜짝 스타를 꿈꾸기보다 봉사하겠다는 양기련 예비후보. 조만간 정당 입당을 통해 정치색을 뚜렷이하고 도민과 함께 더 큰 일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시청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고팡 뉴스. 오늘은 김영초등학교를 소개합니다. 김영초 곳곳에선 이 학교 교사 출신이자 세계자연유산의 성각자라 불리는 고 부종유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5인조 그룹 사운드인 영밴드, 그리고 도서관과 역사관까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김영초등학교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창고 속에 고이고이 간직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고팡 뉴스. 오늘 MC를 맡게 된 김영초등학교 6학년 윤서빈입니다. 전교생 100명이 다니고 있는 김영초등학교는 100년 가까이 된 역사를 자랑하고 꿈과 사랑이 연근은 행복한 학교인데요. 우리 학교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학생들이 꼽은 우리 학교의 매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뿌리 깊은 역사를 바탕으로 훌륭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소문난 맛집처럼 우리 학교 급식이 아주 맛있죠. 우리 학교 선생님은 예쁘고요, 친절하고요, 공부를 잘 가르쳐주세요. 우리 학교 연못에서는 개구리와 곤붕어를 볼 수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전한 우리 학교의 장점, 정말 매력 만점이죠. 계속해서 또 다른 자랑거리인 5인조 그룹 사운드 동아리 영밴드를 소개합니다. 김건 리포터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김건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영밴드 연습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영밴드는 6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밴드는 지난 2017년에 결성되었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공연과 대회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김영중으로 진학 후에도 밴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가 기대되네요. 지금 무슨 곡을 연습하고 계신가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곡입니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계신데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여기 정도 많이 들었고 5학년 친구들의 연주를 많이 못 봐서 아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5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영밴드를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까? 밝고 힘차게 재밌게 연주하며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곧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들이 5학년 후배들을 위해 자신들의 연주 비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밴드에 가입하게 되었나요? 노래가 하고 싶어서 영밴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밴드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선생님 없이 스스로 와서 악기를 다루고 연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인가요? 평범한 노래 말고 새롭고 특이한 노래를 찾아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밴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기념비는 1946년 당시 김영초등학교 교사였던 부종윤 선생님과 꼬마 탐험대라 불렸던 김영초등학교 학생 약 30여 명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김영초등학교의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허승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허승 리포터입니다. 김영초 학생이라면 누구나 부종윤 선생님과 꼬마 탐험대를 아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잘 알아요. 이들은 70여 년 전 횃불과 집신에 의지한 채 최초로 만장굴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종윤 선생님은 한라산에서 서식하는 300여 종의 식물을 발견하고 비례목굴, 수성굴 등 제주의 수많은 용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은 부종윤 선생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라 저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점을 본받고 싶어요. 지난달 15일에는 우리 학교에서 만장굴 제1입구까지 약 4.8km에 달하는 코스인 만장길을 개통했습니다. 5, 6학년 학생들은 부종윤 선생님의 기일인 11월 21일에 맞춰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행사도 가졌는데요. 앞으로 개교기념일인 9월 1일을 만장길 탐방 현장 체험의 날로 정해 이들을 매년 기릴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구석구석 볼거리도 많은데요. 도서관과 역사관 이야기를 연달아 소개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 이름은 재앙인데요. 저 역시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릴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지난 1981년 개관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강좌도 진행되었는데요. 방학에도 도서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우선은 가까워서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로 해가지고 문화 개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 다 이용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습니다. 2007년 문을 연 교육역사관은 100년 가까이 되는 김영초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졸업생, 학교 운영위원, 어머니 회장 등 우리 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초등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곧 겨울방학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팡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KBS 제주방송총국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천지연 휴게소 박용창 대표 350만 원, 정부 제주청사 청사랑 어린이집 가족 희망 나눔 캠페인 102만 8,230원,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지원센터 강경문 센터장 100만 원, 제주도 교육청 50만 원, 기아자동차 서귀포 지점 변정철씨 50만 원, 정부 제주청사 청사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일동 40만 원, 지역사회 나눔봉사단 30만 원, 도나눔봉사단 20만 원, 노형동 월산부녀회 김순백 회장과 회원 일동 20만 원, 안덕 농협 농기계센터 직원 일동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다음 달 말까지 은행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KBS 제주방송총국 총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말 사이 추위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산지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밤 남부와 추저도를 제외한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북서풍이 만들어낸 구름대 영향으로 오늘 밤까지 북서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산지는 비나 눈이 내리며 내일 새벽에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지역별로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8에서 9도가량 낮고 낮 최고기온은 4에서 7도로 오늘보다 9에서 10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차차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내일 새벽엔 풍랑경보로 대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구름 사이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해넘이 시각은 오후 5시 34분에서 38분 사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3일 4.3 수영 피해자 김순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3의 광풍 속에서 부모를 잃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던 김순화 할머니. 올해 초 누명을 벗은 4.3 재심 청구인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요. 1차 재심 청구인 18분 가운데 올해 현창용 할아버지와 김경인 할머니까지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명예를 되찾지 못한 4.3 수영인이 많은데 한 분이라도 더 살아생전에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내년 국회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순화 할머니를 비롯한 올해 별세하신 4.3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